안녕하세요. 한국의 컴퓨터학원 강사 이권순입니다. 올해도 2024년 정보올림피아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대회에 앞서서 이제 간략한 응시 안내를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KUI 공식 홈페이지를 좀 살펴보시죠. 이번에 1차 대회 옆에 보면은 바로가기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이게 메인 사이트예요. 보면은 간략한 일정이 있죠. 아래에 보면은 PDF 파일에 이제 좀 자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꼭 알아야 될 포인트들만 몇 개 딱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5월 3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대회 시스템 체험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회 전에 꼭 한 번씩은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안 한다고 해서 대회를 못 보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한번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수험표 출력이 가능해지거든요. 이제 보면은 작년에는 12시 정각이었는데 59분 늘었네요. 아마도 이제 작년에 일부 학생들이 이 대회가 시작된 12시까지도 수험표 출력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이렇게 바뀐 케이스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라면 좀 학생들이 다들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당황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 대회에서 그날 컨디션이 좀 좋기 쉽지 않죠. 우리는 이제 그런 불상사를 배제하고자 반드시 미리 대회 전날까지 출력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9일에 가능하니까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 12일 일요일 12시에 드디어 대회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좀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응시 장소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릴 건데 응시 장소는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1인 1실이어야 돼요. 카페나 학원 절대 안 되고요. 만약에 형제가 같이 이제 시험을 응시한다 라고 하면은 뭐 형은 이 방, 동생은 이 방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독방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 내용은 뭐 부정행위 하지 않게끔 이제 잘 세팅을 해라 라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고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대회 응시용 기기, 그러니까 컴퓨터가 필요해요. 컴퓨터는 노트북도 되고요. 우리 데스크탑 되는데 핸드폰이나 태블릿 뭐 이런 건 안 돼요. 이제 크롬 브라우저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는데 나는 뭐 파이어폭스 쓰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들 크롬 반드시 설치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니터는 한 개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듀얼 모니터 사용하시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무조건 듀얼 모니터 하나는 방 밖으로 빼주세요. 모니터는 무조건 하나만 딱 하나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용 기기라고 하는데 핸드폰도 되고 태블릿도 되는데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회를 응시하면서 막 코딩하고 문제 풀고 이러고 있잖아요. 옆에서 저를 찍고 있는 거예요. 뭘로? 줌으로 실제 감독관님이 우리가 대회를 이제 부정행위 안 하고 잘 하고 있나 이제 살펴보시는 거죠. 그런 이제 응시용 기기가 필요해서 여기에는 반드시 줌이 깔려 있어야 돼요. 줌으로 이제 감독관이 이제 확인하시는 거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분증 준비해 주시고 로그인 정보, 줌 회의 아이디 이거는 이제 이메일로 발송이 될 거예요. 이메일로 발송이 될 거니까 이메일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험표 아까 말씀드렸죠. 수험표 출력해 주시고 필기구 연습장 필기구는 뭐 연필펜 연습장은 빈 A4 용지 반드시 빈 A4 용지여야 되고 이면지 안 되고요. A4 용지를 넉넉히 준비하라고 하는데 뭐 대충 한 10장에서 30장 정도 준비하면 충분하겠죠. 더 필요한 학생은 더 많이 준비해도 되고요. 물은 뭐 필요하면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용 기기 배치 사전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그냥 미리 시험 대회 전날까지 미리 이제 이 방에서 어떻게 이제 핸드폰을 설치를 해야지 혹은 태블릿을 설치를 해야지 내가 이제 응시하는 거를 감독관이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습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대회 시스템 체험 아까 말씀드렸죠.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2시가 되면 드디어 대회가 시작되는 건데 12시부터 1시까지는 사실상 이제 응시 정보 확인하고 뭐 이런 시간이에요. 이때 이제
대회 참가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이제 접수 작성한 이메일 주소로 준다라고 하는데 그 우리 그 체험 시스템 체험할 때 쓸 수 있는 아이디랑 비밀번호 받았을 거예요 미리. 이미 그 받으셨을 텐데 그거랑 실제 대회 때 사용하는 로그인 정보는 달라요. 실제 대회 때 사용하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대회 당일날 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다시피 뭐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므로 발송된 이메일 내용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기록해 둬야 한다. 뭐 미리 종이 적어 놓으시든 뭐 프린트를 하시는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시가 되면 드디어 이제 대회가 시작되는 거긴 한데 이때 이제 우리가 데이 사이트 들어가고요. 컴퓨터로 들어가서 크롬 브라우저로 반드시 데이 사이트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줌에도 접속을 해야겠죠. 줌에도 접속을 하는데 줌은 이제 감독용 기기 핸드폰이죠.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이제 열어주시고요. 근데 이때 좀 주의하실 게 그 줌 접속할 때 이름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 이름을 이름 그 하이픈 대시 그다음 수험번호로 설정을 반드시 하래요. 이렇게 해주시고 진행을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이미지까지 있네요. 굉장히 친절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입장 대기하고 하면은 이제 해주실 거고 이거 오디오 연결하셔야 됩니다. 오디오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소리가 이제 감독용 기기에서 안 들리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배치해 주시면 돼요. 컴퓨터 화면 보이고 두 손 보이고 내 얼굴 보이고 연습지도 보이고 그죠?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준비 시점 확인하고 그 다음에 1시 20분에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 이 1시 20분 전까지는 이거를 준비하는 거를 부모님이 도와주셔도 돼요. 방에 혼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1시 20분까지는 부모님이 같이 계셔도 됩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이제 진행을 하셔도 되는 거고 근데 1시 20분이 되면은 퇴장해 주셔야 돼요. 방에는 학생 혼자만 남아 있어야 되고 학생도 못 나가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미리 갔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전까지. 이제 1시 20분부터는 이제 뭐 본인 응시자 확인하고 뭐 데이사이트 대기하고 있다가 드디어 2시가 되면은 1교시 시작됩니다.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 및 비버 챌린지 스타일의 문제들이라고 하는데 좀 이제 수학 문제나 이제 사고력 수학 문제, 뭐 비버 챌린지 문제 이런 거 주는데 총 80분이에요. 80분. 80분 동안 최대 점수 만점 200점까지 긁어낼 수 있어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20문제에서 25문제라고 하는데 문제 수가 많고 그 문제들을 전부 다 맞으면 이제 200점이라는 건데 뭐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뭐 외국에서 이제 뭐 공부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시간에 막 계산기 쓰고 이러잖아요. 이거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이 대회 할 때는 뭐 연습장에다가 펜이나 이제 연필 같은 걸로 뭐 노트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계산기 사용 안 되고요. 뭐 다른 웹사이트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당연히 그리고 뭐 우리가 코딩할 때 사용하는 IDE 뭐 에디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용 못 합니다. 머리로 이제 승부해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5시 20분부터 3시 20분부터 3시 20분부터 휴식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15분 동안 이제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고 뭐 쉴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또 뭐 좀 정비 시간 갖고 3시 50분에 2교시가 시작되는 거죠.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이제 코딩 문제, 실제 실기 문제인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기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두세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세 문제라는 게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고등부는 3문제였어요. 그리고 중등부, 초등부는 2문제씩. 근데 작년에는 초, 중, 고 전부 다 3문제씩 나왔어요. 아마 올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한 문제당 한 100점이니까 3문제면 300점이고 2문제면 200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초등부랑 중등부는 1교시랑 2교시의 비중이 5대 5였는데 작년에는 그게 달라졌죠. 실기의 비중이 더 커진 거죠. 사실상 정보림피아드가 나아갈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도 이제 3문제씩 출제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2~3문제라고 했으니까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2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초등부나 중등부, 고등부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반드시 인터넷 사용 금지되는데 여기 보면 언어 레퍼런스 페이지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거는 일단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채점 서버 정보인데 이제 뭐 언어별로 각자 사용하는 언어에 맞춰서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및 제출하는 것도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의 언어만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 봐서는 이제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C 언어도 할 줄 알고 파이썬도 할 줄 알아.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는 뭐 파이썬으로 풀고 두 번째 문제는 C 언어로 풀고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 실행 방식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채점 방식도 한번 좀 읽어주세요. 한번 쫙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이트 들어가서 PDF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서 이거를 난 다 읽었다, 난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천천히 정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긴급 연락처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회 당일에 실제 대회 중에 갑자기 뭐 긴급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 지진이 나거나 뭐 해가지고 인터넷이 끊기거나 이랬으면은 바로 여기다 전화를 걸어서 이제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번호 같은 경우에는 미리 뭐 종이 같은 데 써놓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부정행위는 뭐 절대 안 된다는 거,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니까 한번 읽어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응시 전에 알아야 될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네. 이번에는 대 시스템 체험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우선적으로 다들 각자 이메일로 대 시스템 체험할 수 있는 링크, 아이디, 비밀번호 받았을 텐데요. 그걸 이용해서 로그인을 실행해 줄게요. 환영한다고 뜨네요. 네, 보면은 이제 중등부 1교시, 2교시 버튼이 있는데 실제 대회에서는 각각 시간에 맞춰서 하나가 활성화되고 하나가 활성화되고 하겠죠. 일단 1교시를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전체 화면을 하라고 하는데 클릭하고 화면 녹화 시작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전체 화면에서 이걸 클릭해서 공유 누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한 다음에 전체 화면 전환 누르라니까 누르고요. 그럼 이렇게 문제가 쫙 뜨는데요. 보면은 이제 미제출도 있고 제출도 있는데 제출은 제가 미리 좀 테스트 몇 개 해봐서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다 미제출로 떠 있을 거예요. 보면 문제별로 배점도 나오고요. 다 합쳐서 200점이겠죠. 총 시간은 80분 동안 진행되는 게 1교시인데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객관식 형식으로 주어지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 목록 중에서 뭐 다른 문제 보면은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주관식으로 주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를 작성하고선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작성해 볼게요. 한 다음에 제출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답안이 제출됐다고 뜨고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면은 되는데 이제 보면은 이 제출 완료는 뜨는데 점수는 안 뜨죠. 실제 시험 보는 동안 다시 풀었던 문제로 돌아가서 답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는 게 가능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알려주지도 않고요. 이제 전부 다 풀고선 종료가 되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시점이 되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그냥 제출만 하고 또 수정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객관식도 이렇게 클릭하고 제출 누르시면은 제출이 되겠죠. 이렇게 객관식 형식이나 주관식 형식이 있는데 플러스로 이제 이런 비버 챌린지 형식도 있어요. 비버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안푼 문제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숨기게 누를게요. 이런 식으로 막 문제에 클릭을 해서 이 버튼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제출을 누르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출이 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출 눌러볼까요? 정답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시뮬레이션 기능도 있어요. 시뮬레이션 하기 누른 다음에 다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시뮬레이션 기능까지 이제 되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축하합니다. 모든 카드 색출은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을 할 수도 있고요. 중지하기 눌러도 이건 남아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이 문제 하나에도 부분 점수가 있어요. 이 색칠된 칸의 개수를 x라고 하는데 x의 값이 그러니까 이 칸의 색칠한 개수가 최소의 개수인 경우 이 점수 13점을 다 받는 거고요. 만약에 최소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9개였어요. 근데 지금 9개죠? 그러면은 13점을 받는다 치면은 최소 개수가 만약에 9개가 아니라 8개였어요. 그러면 지금 경우에는 2분의 1, 6점만 받겠죠. 6.5점을 받던가 이렇게 되겠죠. 6.5점을 받던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차등 분배한다. 같은 문제에 한해서도
이런 게 좀 비주얼 챌린지의 하나의 특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문제 목록 버튼도 있고 뒤로 가기 버튼도 있는데 레퍼런스 버튼도 있죠. 얘는 1교시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2교시에서 좀 쓰일 친구니까 1교시는 여기까지만 보고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2교시 버튼 같은 경우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2교시 세 문제를 보여주네요. 작년에 문제가 3문제가 됐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중등부가 2문제였어요. 그 얘기는 올해도 중등부에서 2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3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거는 이제 확정이 되진 않은 사항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문제를 클릭해서 보실 수 있는데 뭐 아무거나 클릭해 볼까요? 문제에 이제 이름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제가 이미 작성해 놓은 코드예요. 테스트 하려고 이제 좀 이것저것 건들다 보니까 코드가 남아 있네요. 실행 제한 시간 2초, 메모리 제한 1024MB 이렇게 시간 제한, 메모리 제한 주어지고 문제 쭉 주어지고요. 이제 문제 쭉 읽어본 다음에 제약 조건 중요하죠. 부분 문제 주어지고 입력 형식, 출력 형식, 그리고 입력 예제, 출력 예제 그거에 대한 힌트까지 이렇게 쫙쫙 주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 문제라는 게 있어요. 부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이 문제를 전부 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다 충족시키는 코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100점을 준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비버 챌린지 문제 기억나시나요? 그것도 이제 100점을 13점을 다 받는 게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뭐 6.5점을 받던가 5분의 1 점수를 받던가 이런 게 가능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100점을 다 못 받더라도 뭐 40점만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55점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문제를 가지고서 이거는 지금 100점 코드니까 다음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좀 보자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이론 문제이긴 한데 문제는 다들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고요. 제약 조건이 있고 부분 문제인데 부분 문제 K가 1이다, K가 0이다. K가 0이라는 거는 이제 이 문제를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대각선으로 못 가고 아래나 오른쪽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래나 오른쪽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무조건 어떤 위치에서 끝점까지 가는 게 가능하다고 보장이 돼 있어요, 문제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치에서 시작해서 대각선으로 안 가고 아래나 오른쪽으로만 이동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보죠. 이 문제 그 K가 0인데 아래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한 번, 두 번만 이동했죠. 그러면 1,1에서 시작하면은 두 번만에 이동을 하니까 한 번 이동하고 그러니까 한국이가 이동하고 정오리가 이동하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이가 이동 못하니까 정오리가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이기는 거죠. 2,1은 어때요? 여기서 한 번 이동해서 바로 끝나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근데 이게 사실상 간단하게 보면은 어떤 위치에서 도착 위치까지의 그 택시 거리만 계산을 하면은 사실 답을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만에 이동했다. 짝수 번 만에 이동했다. 세컨드. 한 번, 홀수 번 만에 이동했다. 퍼스트.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작성한 게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맨하튼 거리로 해서 맨하튼 거리가 짝수인 거, 홀수인 거 나눠가지고 그냥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답안을 제출했어요. 뜨면서 위에 보면은 5점이 나오죠. 제출 보기를 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 부분 문제를 맞은 게 보입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죠.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래 코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건 첫 번째 이제 서브 태스크 문제였고 두 번째 서브 태스크를 보면은 두 번째 서브 태스크는 이제 n이랑 m이 동일하면서 k는 1 이상이고 i랑 j가 다르면 전부 다 막혀있다. 무슨 소리죠? 이런 칸에서 일단 n, m이 똑같으니까 정사각형인 형태이고 정사각형 형태에서 이제 대각선이 i랑 j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 외에는 다 막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고 사실상 대각선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대각선으로만 이동이 가능한데 그때 nm이 같다? 사실상 1차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1차원이라고 가정하고선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이거를 이제 해결하면은 17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보면은 17점 받았나요? 받았네요. 얘는 앞에 거 틀렸고 중간 거 맞았고 틀렸고 17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점이 어떻게 돼요? 획득 점수 22점 맞습니다. 점수는 누적됩니다. 제가 5점짜리만 풀고 그 다음번에는 17점짜리만 풀었어요. 그랬더니 22점이 됐죠. 이처럼 부분 문제를 잘만 이제 노리면은 우리가 점수를 쉽게 고득점을 노릴 수 있어요. 이게 17점이랑 5점을 동시에 받으려면 22점을 받으려면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동시에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걸 동시에 어떻게 하지? 머리 아프다 라고 가게 되면 힘들어지지만 5점 따로 따는 거, 17점 따로 따는 거는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하니까 점수를 다 주는 거예요. 재밌죠? 네, 이런 시스템을 좀 이용하면은 우리가 고득점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 기능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그냥 바로 제출만 할 수는 없고 실행을 시켜보면서 이제 내가 정말 잘 작성했나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테스트하기를 눌러서 여기다가 입력할 값을 넣는 거예요. 입력할 값은 이제 뭐 여기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갖다 써볼까요? 예제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지금 코드는 대각선만 가능한 거니까 이거를 좀 바꿔볼까요? 그럼 이거는 안 되겠네요. 뭐 이렇게 된다 치고 이거를 테스트 실행 누르면은 테스트를 실행했어요 뜨고 위에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실행 성공하면서 이게 뜨죠. 테스트 보기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이제 테스트 입력 우리가 넣은 거죠. 그리고 출력 결과가 보여요. 여기서 시작해서 가는 건데 K가 0이니까 사실상 이거는 좀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이건 좀 잘못됐네요. K가 0이면 입력이 잘못됐네요. K가 뭐 1이라 치죠. 테스트 실행. 테스트는 이제 무제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출은 100번이지만 이러면 한 번만에 가서 이제 퍼스트에 이긴 걸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테스트에서 다시 코딩으로 돌아가는 거는 코딩하기 누르시면 다시 코딩 바꿀 수 있고 테스트 눌러서 입력 바꾸고선 또 실행 눌러서 결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언어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실제로 우리가 C 언어를 사용을 이제 메인으로 하더라도 난 파이썬을 가끔 쓰기도 해 하면 파이썬으로 해서 템플릿 코드에서 새로 시작 누르시면 이렇게 파이썬으로도 실행이 가능하고요.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뭐 1번 부분 문제는 파이썬으로 제출하고 2번 부분 문제는 C 언어로 제출하고 이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1번 서브 태스크를 파이썬으로 긁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nmk에 대해서 map int input.split 하고 뭐 우리가 받는 게 일단 in range n번 돌면서 input 받아서 이제 이 중간 이 친구들 해결해 주고요. 그리고 for in range int input q 받아서 xy 입력 받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만약에 m 빼기 x 플러스 m 빼기 y를 이루한 나머지가 1이면은 그러면 이제 홀수 번만에 갔다는 거죠. print first f 대문자. 사실 이거는 뭐 print에서 이제 뭐 상황 연산자 개념으로 이렇게 else로 해서 second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파이썬은 이렇게 작성하니까 C 언어보다 좀 더 가벼워 보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파이썬도 제출해서 할 수 있다. 틀렸네요. 제가 뭐 반대로 했나 보죠. 그러면은 0으로 바꾸면은 제출하면은 틀렸네요. 아마 계산상의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뭐 아무튼 이렇게 파이썬으로 제출하고 C 언어로 제출하고 왔다 갔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거랑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C 언어가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C 언어로는 여기 M이 틀렸네요. 이렇게 실제 대회 때 이런 오류가 있을 때 이거 바꿨었죠? 아까 오류가 있을 때 이런 걸 이제 찾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보면은 이 문제는 4.72초 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출을 너무 자주 들어오는 것도 안 되는 거네요. 시스템상은 그걸 막아놨네요. 최대 100번 제한에 연속으로 클릭하는 것도 막아놓는 그런 시스템을 볼 수 있네요. 보면 이제 5점 나왔죠, 이렇게. 제가 이제 따로 그 오타만 안 냈으면은 바로 5점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긁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파이썬으로 이제 짧은 코드 그냥 5점 받고선 나머지는 이제 C 언어로 이제 나머지 점수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부분 문제를 전략적으로 잘 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서 제출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고, 주유소도 이제 뭐 비슷하겠죠. 얘는 시간 제한이 3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아까 1교시 때 이 레퍼런스 버튼 필요 없다 했잖아요. 1교시엔 필요 없고 2교시에서 쓸모가 있다고 했는데 한번 보죠. 뭔지. 2교시에서 이게 필요한 이유는 필요하다기보다도 굉장히 유용한 이유는 우리가 언어별로 원래 레퍼런스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회 때 참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점이 있는 거예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버튼 클릭식으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레퍼런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문법적인 모든 이제 정보들을 저장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C++에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이죠. 아래 C 레퍼런스도 있네요. 보면 컨테이너스 라이브러리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벡터, 덱, 뭐 리스트, 셋, 맵, 뭐 q, 스택, 프라이어티 q 이런 친구들의 문법을 볼 수 있는 거고, 클릭하시면 이제 안에 세부 내용 볼 수 있고 함수들 어떤 게 있는지 이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벡터 친구에는 뭐 reserve도 있고 front, back, size 뭐 등등등이 있는데, 보다시피 set에는 front, back, resize 뭐 이런 기능이 없네요. 이런 걸 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벡터를 쓸 건데 그럼 벡터 좀 들어가 볼까요? 벡터 보니까 뭐 이런 함수들이 있구나. 와, 그 인덱스로 접근도 가능하고 프론트, 백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구나. 뭐 이레이즈, 푸시백, 팝백 이런 게 있네요. 푸시백 한번 볼까요? 푸시백 보면은 푸시백이라고 쓴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구나. 파라미터 매개변수로 이제 밸류를 받아주고, 리턴 값은 없고, 시간 복잡도는 amortized constant, 거의 상수 시간에 가깝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amortize가 들어간 이유는 이제 벡터는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가 가변적이다 보니까 그 메모리를 reallocation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시간이 살짝 걸릴 수도 있어서 amortized가 된 것 같고요. 보면은 여기 이제 numbers라는 이제 벡터가 이제 만들어져 있죠. 여기 numbers 벡터 자료용은 스트링이네요. numbers에다가 푸시백 abc, 푸시백 뭐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하죠. 이렇게 푸시백 기능도 볼 수 있고, 뭐 팝백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푸시백 3, 5, 3, 4 하니까 출력하는 게 나오죠. 팝백 하니까 맨 뒤에 있는 4가 사라지는 그런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벡터에 대한 기능도 볼 수 있고, 뭐 우리가 궁금한 priority queue, 힙이죠. 이런 것도 어떻게 쓰는지 대충 볼 수 있고, 여기 페어 튜플도 있네요. 유틸리티에 들어있는 친구들인데, 튜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예제 보면은 튜플을 쓰려면은 샵 인클루드 튜플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튜플 같은 경우는 사실상 흔히들 이제 쓰기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떻게 접근해서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원소가 이제 3개가 있다 치면은 get 0, get 1, get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까먹은 학생들은 이제 보면서 하면은 굉장히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C++ 같은 경우에도 레퍼런스를 볼 수 있고요. 뭐 자바도 레퍼런스 이제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파이썬도 볼 수 있습니다. 뭐 평소에 좀 시험 전에, 대회 전에 평소에 조금 익혀놓으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암기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나오는데, 바이섹트 같은 거 보면은 뭐 바이섹트 레프트 해서 여기 옵션은 이런 거 놓으면은 된다. 그리고 아래 설명이 쫙 써 있죠. 얘는 이제 예제 코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긴 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죠? 영어를 평소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를 좀 잘하게 되면은 훨씬 더 유리한 고점을
고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바이스 투 레프트, 바이스 투 라이트 이런 것도 이제 보이고 뭐 매스 보면은 매스에 뭐가 있었더라? seal, 올림, 뭐 플로어, 내림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GCD도 있죠. 이 그 GCD 어떻게 구현하는지 모른다 하는 학생들 이런 거 사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럴 툴스 이런 거 보면은 이럴 툴스에 permutations, combinations 이런 함수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함수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permutations ABC 한 다음에 컴마 2를 하면은 ABC에서 두 개씩 뽑아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이제 수열들을 보여주는 거고 combinations는 마찬가지로 하는데 조합이죠, 조합. 그러니까 AB랑 BA가 중복된다고 가정하는 거죠, 조합은. 그죠? 이렇게 해서 6개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만약에 파이썬을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면은 재기함수를 잘 못해요 해도 이제 이런 순열이란 조합 같은 것들을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강력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레퍼런스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각자 시간 내서 반드시 시스템 체험해보면서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좀 전략을 잘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시스템 체험 같이 하는 거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따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